잠깐,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정에서 에어컨 때문에 파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올여름 전기요금이 작년보다 평균 40% 이상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고통이 사실 불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단 하나의 숫자만 바꾸면 전기요금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5년 넘게 냉난방 설비 분야에서 일해온 전문 기술자 박대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생명과도 같은 중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보를 놓치시면 올여름 전기요금 폭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여름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평수, 같은 구조의 집들인데도 전기요금이 집마다 천차만별이었거든요. 어떤 집은 한 달에 30만 원이 넘게 나오는 반면 어떤 집은 고작 8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지난 몇 년간 수많은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전기요금의 차이는 에어컨 기종이나 집의 크기가 아니라 바로 온도 설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에어컨을 26도로 맞춰놓고 계시더군요.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일수록 이 온도를 고집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전기요금 폭탄의 주범이었습니다. 26도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건지 아시나요? 이는 30년 전 에너지 위기 시절에 정부에서 권장했던 온도입니다. 당시 에어컨은 지금처럼 정밀하지 않았어요. 온도 편차가 심해서 26도로 설정해도 실제로는 23도에서 29도 사이를 오락가락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에어컨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버터 기술이 발달해서 설정 온도를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도 여전히 30년 전 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니 이는 마치 스마트폰 시대에 다이얼 전화기 사용법을 적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0대이신 어머니는 매년 여름만 되면 전기요금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에어컨을 켜고 싶어도 요금이 무서워서 선풍기만 틀다가 결국 더위에 지쳐 쓰러지신 적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탈수 증상이라며 시원한 곳에서 지내라고 하셨지만 어머니는 전기요금 걱정에 에어컨 켜기를 망설이셨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진 전문 지식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눠야겠다고 말이에요. 특히 경제적 부담 때문에 더위를 참고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연구였습니다. 다양한 가정의 전기 사용 패턴을 분석하고 온도별 전력 소모량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먼저 온도 설정만 바꿔도 전기요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가정은 한 달 전기요금이 20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뚝 떨어지기도 했어요. 이런 극적인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에어컨의 작동 원리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 에어컨은 온도를 낮출 때 전기를 가장 많이 먹습니다. 마치 자동차가 출발할 때 연료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래서 26도로 설정하면 에어컨이 쉴 새 없이 일하게 되고 전기요금이 폭등하는 것입니다. 반면 적절한 온도로 설정하면 에어컨이 여유롭게 작동합니다. 목표 온도에 도달한 후에는 그 온도를 유지하기만 하면 되니까 전력 소모량이 확연히 줄어들죠. 또 하나 중요한 발견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체감 온도가 젊은 사람들과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초대사율이 떨어지고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체온 조절 능력도 변화합니다. 그래서 같은 온도라도 더 춥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여러 의료진과 상담해 본 결과 65세 이상 분들은 25도 이하의 환경에서 혈압 상승이나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26도가 어르신들에게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최적의 온도는 과연 몇 도일까요? 수많은 실험과 관찰을 통해 얻은 결론은 바로 27도였습니다. 이 온도는 전기요금 절약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황금 균형점이었어요. 27도로 설정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전기요금이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동시에 실내 습도도 적절하게 유지되어 곰팡이 발생을 예방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춥지도 덥지도 않은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온도만 바꾼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사용법을 알아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바람 방향 설정부터 필터 관리, 외출 시 대처법까지 알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중 하나가 바람 방향입니다. 시원하게 하려고 바람을 직접 몸에 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찬 공기는 무거워서 아래로 가라앉는 성질이 있거든요. 바람을 천장으로 보내야 방 전체가 고르게 시원해집니다. 또한 외출할 때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잘못된 습관입니다. 1시간 정도의 짧은 외출이라면 오히려 켜둔 채로 나가는 것이 전기요금을 아끼는 방법이에요. 이런 모든 노하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전기요금 때문에 더위를 참지 마세요. 올바른 방법만 알면 시원하게 지내면서도 지갑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27도입니다. 하지만 잠깐, 그냥 온도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27도의 진짜 위력을 발휘하려면 몇 가지 핵심 원리를 이해해야 해요. 먼저 왜 27도가 특별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간의 평균 체온은 36.5도입니다. 여기서 27도를 빼면 9.5도 차이가 나죠. 이 온도차가 바로 우리 몸이 체온을 조절하는데 가장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최적의 범위입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초대사율이 떨어지고 혈액순환도 예전만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찬 환경에 있으면 몸이 떨리고 관절이 아픈 경우가 많아집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70대 김할머니의 경우 26도로 설정했을 때는 항상 무릎이 시리고 어깨가 결린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27도로 바꾸신 후에는 그런 증상이 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이제 전기요금 절약 효과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에어컨이 전기를 가장 많이 먹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온도를 급격히 낮출 때입니다. 26도로 설정하면 실내 온도와의 차이가 커서 에어컨이 풀파워로 계속 돌아야 해요. 하지만 27도는 다릅니다. 여름철 실내 온도가 보통 30도 내외이니까 3도 정도만 낮추면 되거든요. 에어컨이 여유롭게 작동할 수 있어서 전력 소모량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습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온도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느끼는 시원함은 습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습도가 높으면 같은 온도라도 더 덥게 느껴지고 습도가 낮으면 더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에어컨을 27도로 설정하면 자동으로 습도가 40에서 50% 사이로 유지됩니다. 이 정도 습도에서는 27도라도 체감 온도가 24도 정도로 느껴져요. 충분히 시원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7도의 진짜 비밀은 따로 있어요. 바로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26도로 설정하면 너무 추워서 끄게 되고 다시 더워지면 켜게 되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전기요금이 폭등하는 겁니다. 자동차로 비유해보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신호등에서 출발할 때 연료를 가장 많이 먹잖아요. 에어컨도 마찬가지입니다. 껐다 켤 때마다 전기를 엄청나게 소모해요. 27도로 설정하면 온도가 적당해서 끌 일이 거의 없어집니다. 하루 종일 일정하게 돌아가니까 오히려 전기를 적게 먹는 거죠. 마치 고속도로에서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지만 온도 설정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바람 방향도 매우 중요해요. 대부분의 분들이 바람을 몸 쪽으로 향하게 하시는데 이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찬 공기는 무겁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가요. 그래서 바람을 천장 쪽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찬 공기가 천장에 닿아서 방 전체로 고르게 퍼져나가거든요. 제가 상담했던 한 가정에서는 바람 방향만 바꿨는데도 체감 온도가 2도나 더 시원해졌다고 하더군요. 발만 시원했던 게
온몸이 다 시원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선풍기 활용법도 알려드릴게요. 27도의 선풍기 하나만 함께 틀어주면 금상첨화입니다. 선풍기는 한 달에 전기요금이 3,000원도 안 나오는데 체감온도는 3도나 더 내려가거든요. 단, 선풍기도 제대로 써야 해요. 에어컨과 같은 방향으로 바람이 나가도록 두세요. 그러면 냉기 순환이 더 잘 되어서 방 전체가 균일하게 시원해집니다. 외출할 때 관리법도 중요합니다. 1시간 이내의 짧은 외출이라면 절대 에어컨을 끄지 마세요. 약국에 잠깐 가거나 마트에 장 보러 가는 정도라면 그냥 켜둔 채로 나가세요. 왜냐하면 껐다가 다시 켜면 뜨거워진 방을 다시 식히는데 엄청난 전기가 들거든요. 차라리 28도나 29도로 살짝 올려두고 나가는 게 훨씬 경제적입니다. 밤에 잘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다가 추워서 끄고 더워서 다시 켜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비효율적입니다. 27도에 취침 모드를 켜고 얇은 이불을 덮고 주무세요. 그러면 아침까지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어요. 필터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온도를 올바르게 설정해도 필터가 더러우면 소용없어요. 2주에 한 번은 필터를 확인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청소해 주세요. 더러운 필터는 공기 흐름을 막아서 에어컨이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듭니다. 결국 전기를 더 많이 먹게 되는 거죠. 깨끗한 필터 하나만으로도 전기요금을 20% 이상 절약할 수 있어요. 창문 관리도 신경 써야 합니다. 햇빛이 들어오면 실내 온도가 순식간에 올라가거든요. 특히 오후 시간대에는 반드시 커튼을 쳐두세요. 밝은색 커튼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침이나 저녁에는 잠깐씩 환기를 시켜주는 것도 좋아요. 10분 정도만 창문을 열어두면 실내 공기가 맑아지고 에어컨 효율도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 제도도 적극 활용하세요. 65세 이상이시거나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간단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이렇게 모든 방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면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전기요금은 3분의 1로 줄어들고 건강도 지키고 무엇보다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실천할 차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한 번에 다 적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급하게 서두르다가 오히려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상담했던 많은 분들을 보면 처음에는 의욕이 넘쳐서 모든 걸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세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변화는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주간에는 온도 설정에만 집중해 보세요. 오늘 당장 에어컨 온도를 27도로 설정해 주시고 바람 방향을 천장으로 향하게 바꿔주세요. 이 두 가지만 해도 벌써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27도가 조금 덥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무리하지 마시고 26.5도나 26도로 시작해서 하루에 0.5도씩 천천히 올려보세요. 우리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천천히 적응하시는 게 좋아요.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는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보통 사나흘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적응이 돼요. 두 번째 주간부터는 필터 관리를 시작해 보세요. 에어컨 앞쪽 커버를 열어보시면 필터가 보일 거예요. 먼지가 많이 끼어 있다면 살살 빼내서 찬물에 헹궈주세요. 중성 세제를 조금 넣고 부드러운 브러쉬로 살살 문질러 주시면 더 깨끗해져요. 필터를 말릴 때는 반드시 그늘에서 말려주세요. 햇빛에 직접 말리면 필터가 변형될 수 있거든요. 완전히 마른 후에 다시 끼워주시면 됩니다. 필터 청소를 한번 해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바람의 세기가 확연히 달라지거든요. 그만큼 에어컨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주간에는 창문 관리와 환기에 신경 써보세요. 오후 시간대, 특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반드시 커튼을 쳐두세요. 이 시간대 햇빛이 가장 강해서 실내 온도를 급격히 올리거든요. 커튼은 밝은 색일수록 좋아요. 흰색이나 베이지색 커튼이 열을 가장 잘 차단합니다. 만약 커튼이 없으시다면 신문지나 은박지를 창문에 붙여두시는 것도 임시 방편으로 괜찮아요. 아침 8시경과 저녁 6시경에는
10분 정도씩 환기를 시켜주세요. 실내 공기가 맑아지고 에어컨 효율도 올라갑니다. 환기할 때는 에어컨을 잠시 꺼두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 주간부터는 선풍기와의 조화를 시도해 보세요. 선풍기를 에어컨과 같은 방향으로 바람이 나가도록 두시면 냉기 순환이 훨씬 잘 됩니다. 선풍기는 가장 약한 단계로 틀어주시면 충분해요. 선풍기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에어컨에서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곳, 대략 3m 정도 떨어진 곳에 두시면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한 달 정도 차근차근 적용해 보시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전기요금은 분명히 줄어들고 몸도 훨씬 편안해지실 거예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80대 할머니는 이 방법을 적용한 후 한 달 만에 전기요금이 3분의 1로 줄었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는데 실제 청구서를 보시고는 정말 놀라하셨어요. 더 중요한 것은 건강상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에어컨 때문에 어깨가 결리고 목이 아프다고 하셨는데 27도로 바꾼 후에는 그런 증상이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정부 지원 대상이 되신다면 에너지 바우처도 꼭 신청해 보세요. 65세 이상이시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시면 신청 가능해요. 주민센터에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신청서 작성도 어렵지 않아요. 직원분이 친절하게 도와주시니까 부담 없이 가보세요.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 돈으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모이면 큰 돈이 되거든요. 절약된 전기요금으로 무엇을 하실 건가요? 손자, 손녀 용돈도 넉넉히 드리고 그동안 아껴왔던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미뤄두셨던 건강검진도 받아보세요.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더 이상 전기요금 때문에 더위를 참지 마세요.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절약할 필요는 없거든요. 올바른 방법을 사용하면 건강도 지키고 돈도 아낄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실내 온도 유지가 정말 중요해요. 너무 더우면 탈수나 열사병 위험이 있고 너무 추우면 혈압이 올라가거나 관절이 아플 수 있거든요. 27도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최적의 온도입니다. 몸에도 좋고 지갑에도 좋은 일석이조의 해결책이에요. 혹시 따라해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에어컨 종류별로 설정 방법이 다를 수도 있고 집 구조에 따라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가능한 한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또 실제로 적용해 보신 후 전기요금이 얼마나 줄었는지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성공 사례들이 쌓이면 더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서 도전해 보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주변에 전기요금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 정보를 꼭 나눠주세요.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일수록 이런 정보에 목말라 하고 계거든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어컨뿐만 아니라 다른 가전제품들도 올바른 사용법이 있다는 점입니다. 냉장고는 적정 온도가 몇 도인지, 세탁기는 언제 돌리는 게 가장 경제적인지, 전기밥솥은 어떻게 쓰면 전기를 적게 먹는지 등등 모든 가전제품에는 전기요금을 줄이는 비법들이 숨어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실용적인 정보들을 계속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생활비 절약부터 건강관리까지 일상에서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찾아뵙겠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가락 움직임이 저에게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가족이나 이웃에게도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댓글로는 어떤 내용을 다음에 다뤄주면 좋을지 의견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것, 어려워하시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곧 저의 길잡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 보내세요. 더 이상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없기를 바랍니다. 시원한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면서도 지갑은 든든하게 지키시길 바라요. 오늘 27도라는 마법의 숫자
꼭 기억해 주시고 당장 오늘부터 적용해 보세요.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몸소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